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성우투자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많이 올랐죠. 근데 뭐 사실 편중돼 있어요. 오늘 조선주 이쪽에서 급등을 했고요. 뭐 우크라이나 채권주 올랐지만 뭐 우크라이나 쪽은 테마주라고 보면 되고요. 자, 조선주는 올해 가장 강한 섹터가 이제 우리가 산업군에서 찾는다 그러면 자동차하고 조선이거든요. 자, 근데 이 조선주라는 건 굉장히 또 자동차하고는 틀려요. 자동차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그야말로 눈에 실적 개선이나 이런 게 다 보이는데 물론 조선도 보이죠. 조선은 조금 같은 산업군이라도 수주 산업이거든요. 좀 달리 봐야 돼요. 실적이 수주가 이루어진 다음에 2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을 한다. 이런 거 특징을 보시고요. 근데 주가는 이미 수주할 때 반영이 되거든요. 재무제표는 아주 안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주를 다른 일반 산업군처럼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한다.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지금 조선주 재무제표를 보면 겁나서 투자를 못해요. 사실은. 근데 주가는 막 좋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주가 한때는 이제 스타 종목이었는데 2007년도 이런 때 조선주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재무제표가 가장 안 좋을 때 사서 가장 좋을 때 팔면 된다. 근데 지금 어떤 시기냐면 가장 안 좋은 때에서 이제 개선돼 가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잘 보셔야 돼. 지금이 중요해요. 사잔이 많이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올랐어요. 이따 보여드리는데 하고 팔잔이 모멘텀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선주 모멘텀 뭡니까? 예, 일단 친환경 조선, 그 다음에 LNG, LPG 쪽에 한국이 싹쓸이하고 있다는 거하고 이 조선주도 대중국 제재하고 또 맞물려 있어요. 말 그대로 중국 조선 아니면 한국 조선인데 중국의 무역 제재가 일어나면 우리나라 조선이 또 혜택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뭐 또 카타르 오늘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카나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가봐야 아는 거고 일단은 조선 산업이라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먼저 종목을 좀 살펴보면 이게 많이 올랐어요, 진짜.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 어,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50%가 올랐습니다. 50%. 지수는 14% 올랐는데 50% 올랐으니 많이 올랐죠. 그렇다고 재무제표가 좋냐? 보시면 재무제표가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예, 분기로 봐야죠. 좀 길게 봐도 분기별로 길게 봐도 뭐 계속 적자죠. 계속 적자나다가 이제 올 1분기도 적자인데 올해 2분기에 가서야 이제 조금 흑자가 나겠구나. 여러분들 이 재무제표를 보면 이게 투자할 만한 종목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주가는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우조선 해양 뭐다 마찬가지지만 실적은 분기 실적을 봐야 되고요. 옛날 실적 의미가 없고요. 특히 의미가 없고요. 왜냐면 너무나 위아래 폭이 너무 큽니다. 진폭이. 수주가 잘 될 때하고 안 될 때하고. 그 다음에 조선 성과가 높을 때하고 낮을 때하고 너무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거 매출액 영업이익은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수주하고 분기별로 실적이 이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느냐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확실하게 실적이 턴하고 있는 건 맞아요. 대규모 적자 나다가 적자가 줄고 2분기에는 플러스가 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자,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투자한다는 게 모험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수주가 앞으로도 3년 동안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투자해도 충분히 할 만합니다. 굉장히 세게 실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나쁜 부채 비율 이런 걸 다 커버하고도 과거의 적자 뭐 이런 부분을 다 커버하고도
엄청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의 선가, 뭐 지금의 수주 이런 계속 한 3년만 이어진다고 그러면 그동안 까먹은 거 충분히 커버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만약 안 이루어지고 수주가 지금까지 받은 올해가 정점이고 내년부터 꺾인다 그러면 내년 후년에 매출액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주가는 꺾인다는 얘기죠. 별 재미 없다는 얘기죠. 이미 다 반영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산업을 바라볼 때 저는 그래요.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올해가 끝이 아닐 것 같아. 1년, 2년은 충분히 이어질 것 같다. 사이클이. 그러면 투자 매력도는 있는데 조선주별로 우리가 뭐 조선주라고 해봤자 뭐 한 4개 업체 정도 되잖아. 메이저 중소업체 빼고 조금 여러분들이 선별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고 그 해당 조선소별로 좀 특징 이런 것만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대우조선해양은 지금은 가장 부진한 실적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냐하면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가 인수했죠. 2조 원에 시가총액 이제 3조 원이고 이제 주총 끝나면 사명도 바뀔 겁니다. 하나 오션으로. 일단 주인이 바뀌면 수주가 적극적으로 이제 그룹사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더 이루어질 수 있겠다. 뭐 그런 모멘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간단하게 좀 더 살펴보면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53% 올랐어요, 올해. 그리고 4월 달은 7% 올랐고, 그러니까 종합 주가 지수 대비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 자, 그런데 이 재무제표를 보면 PBR이 3.7배에 PER이 26배예요. 물론 조선업 쪽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굳이 본다 그러면 요 부채 비율 정도 이 정도 보시는 게 좋고 왜냐면 이거는 갚아야 될 영업이익을 깎아먹는 거니까요.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보실 때 이 분기 순이익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다음 달에 흑자가 나오느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핵심 관건이다. 그래서 조선수를 볼 때는 뭘로 본다? 첫째 수주, 두 번째 수주가 내년도 후년도까지 이어질 거냐, 그 다음에 신조선 선가가 지금처럼 높은 가격을 유지할 거냐,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LNG, LP 그 친환경 선박이 우리나라가 계속 독보적인 수주를 이루어내느냐, 뭐 그런 것이 올해뿐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조선주 상승의 관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보시고요. 일단은 분기 영업이익이 턴한 건 확실하고요. 그래서 실적은 계속 좋아집니다. 내년도까지 분명히 무조건 좋아집니다. 이거는 수주가 안 나와도 좋아집니다. 지난번에 2년 전에 받아놨던 수주 그걸 토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 살펴봤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산업군을 움직이는 것은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외국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기 보시면 대우조선해양 외국인 지분 거의 없는데 좀 사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2%에서 3.9까지 늘어났고요. 공매도는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모멘텀 측면에서는 물론 산업 그런 것도 좋지만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사실 수급도 중요하거든요. 수급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작년에 외국인이 안 샀잖아요. 근데 올해는 어쨌거나 외국인이 어, 기관도 사고 있지만 400억 지금까지 작년엔 700억 팔았잖아요. 외국인이 올해는 400억 샀고요. 기관은 작년에 200억 샀지만 올해는 400억 샀다. 벌써 5월인데 이 추세면 더 사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 외국인 추이가 중요하다. 근데 일단 외국인이 지금 사는 게 뭐 반도체 90% 몰빵이라고 그러면 그 나머지가 자동차 조선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모멘텀이 살아있고 많이 올랐지만 추가적인 갈 여지는 좀 있다. 자, 삼성중공업도 보시면 얘도 실적은 얘는 2분기에 이미 이제 적자 전환한 게 보이죠. 자, 연간을 보지 마세요. 이거 엄청난 적자잖아요. 이거를 올해 한 해 좋은 실적을 낸다고 그래갖고 커버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한 3년간은 호황이 와야 돼. 지금 투자할 만해요, 사실은. 시가총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증자해가지고 5조 2천억. 배당 여력이 없어요. 올해도 없고 내년에도 없습니다, 사실은. 요보일이 있어야 배당을 하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부채 비율도 300%잖아요, 지금. 대우조선 해양이나 도찌 개찐이에요, 사실은. 아마 얘는 과거에 뭐 드릴십의 강자였죠. 그 다음에 LPG 저장소라고 그러나요? 바다에 떠 있는 뭐 그런 것 쪽에 좀 강세를 보인 업종이고, 그룹사가 삼성이라는 거, 대주주가 삼성전자라는 거, 이런 게 이제 좀 강점인데, 어, 올해 오른 게 얘는 많이 안 올랐어요. 왜 많이 안 올랐냐면, 실적 때문에, 실적 대비 시총이 높아요. 5조 2천억. 네, 그래서 많이 안 올랐고, 16% 올랐지만, 그래도, 코스피 평균보다는 많이 오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얘도 외국인 글 보시는 게 좋아요. 똑같은 대우조선 해양하고 같이 똑같습니다. 사이클이니까. 얘는 벌써 턴했어요. 한 분기 앞서서 턴했어요. 뭐보다? 아, 대우조선 해양보다. 얘도 분기는 계속 적자에 보세요. 이게 다 분기. 올 1분기에 겨우 흑자란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무조건 좋아집니다. 무조건 흑자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커지면서 흑자를 봅니다. 근데 그거는 중요치 않다고 그랬죠. 재무제표보다 더 중요한 게 선행지표인 수주산업이다. 수주가 내년, 후년도까지 이어진다는 가정을 하면 사볼만 하다. 지금도. 외국인이 한다면. 볼까요? 외국인이 사는 건 없습니다. 올해 들어서. 네. 삼성중공업 안 사네요. 그럼 대우조선은 왜 샀을까요? 삼성중공업 이렇게 안 사는데. 어, 하나오션으로 인수되면서 뭔가 기대감이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삼성중공업은 시총이 너무 높아요. 솔직한 얘기로. 시총이 5조잖아요. 너무 높고, 재무제표가 너무 망가졌어요. 작년도에. 근데 얘가 부실을 다 떨었잖아요. 사실은. 미인도 선박도 다, 아, 손실로 다 팔았죠. 저가에 손해나면서. 그래서 올해는 좋아질 일만 남았어요. 사실은. 이 재무제표상으로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조선산업의 수주 사이클이 한 2년 동안 더 이어질 거냐. 그것이 얘도 관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HD 삼성 현대중공업이 제일 대장이니까 얘는 그나마 우량한 조선주예요. 그나마 적자폭이 좀 작고 시총 받을 만하고요. PER, PBR도 봐줄 만해요. 삼성중공업 이런 거 봐줄 만 못하네. 그리고 얘는 벌써 작년 3분기에 턴했어요. 2분기 앞서가지고 턴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채 비율도 조선 3, 4부 다 높은데 얘는 그나마 좀 양호하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현대중공업을 보면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얘가 점점 커지는 걸 보세요. 이렇게 보시고요. 분기 실적이 커지고 있죠, 계속. 2분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그 다음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따라갈 것이다. 근데 현대중공업은 올해 거의 안 올랐습니다. 오른 게 없어요. 솔직하게. 2.7%밖에 안 올랐어요. 대우조선해양이 50% 오를 동안, 삼성중공업이 16% 오를 동안 얘는 안 올랐다. 거의 오른 게 없다. 물론 작년에 덜 빠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얘는 주가 그나마 실적 대비 장 먼저 턴어라운드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조금 좀 그룹적으로 조금 뭐라 그러나요? 그게 있었죠. 지금 애매해요. 얘가 원래 대우조선해양 인수하려다 못했잖아요. 대우조선해양 인수하려고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 지주사까지 만들었는데 이게 애매해. 그래서 지주사도 있고 얘가 자회사 이제 뭐를 가지고 중간 지주사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애매한 상태로
지금 돼 있는데, 자, 한국조선해양은 얘도 똑같이 턴했죠. 가장 먼저 턴했고요. PBR 0.6배, PER 10배. 그러니까 얘가 가장 싸요. 근데 약간 지주회사 개념이라 얘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싸기는 제일 싼데. 중간 지주사. 자회사를 지분으로 거느리고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얘를. 싸긴 싼데.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주사도 안 쳐주잖아요. 근데 한국조선해양은 오르기는 또 많이 올랐어요. 보시면 36% 올랐으니까 조선주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이 오른 종목이다. 아까 얘도 한번 외국인 볼까요? 어차피 중요한 건 외국인이니까. 외국인 지분 변화 없죠? 자, 올해 그래도 사고 있습니다, 얘는. 400억, 700억. 작년에 좀 팔았지만 사고 있다. 충분히 좀 더, 이거 안 보이네요. 400억, 700억 정도 올해, 지금 사고 있으니까 작년보다 판 거 벌써 훨씬 많이 사들였죠. 그래서 외국인이 사는 부분은 조금 고무적이다. 얘도, 막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기 아까, 현대중공업은 안 보여드렸네요. 얘도 외국인이 사는지 한번 볼까요? 얘도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사고 있습니다. 355. 근데 얘는 작년에 굉장히 많이 샀네. 작년에 주가 흐름이 좋았죠. 작년에 5천억을 샀죠. 올해는 355억을 샀으니까 작년에 산 것도 다 못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다 되네. 현대기아인데 현대미포조선. 얘는 올해 주가 흐름이 제일 안 좋았어요. 재무제표 괜찮죠? 나름 괜찮고요. 적자도 그렇게 크지 않고. 얘는, 그래서 주가가 못 갔군요. 얘는 올해 1분기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2분기도 적자가 예상이 되고. 그래서 주가가 올해 마이너스 9%네요. 다른 종목은 다 올랐는데, 물론 작년에 많이 올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보시면, 올해 마이너스 9%니까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으면 하락 상위에 하락. 꼴찌에서 이렇게 300등이니까 전체 2천 몇백 종목 중에 올해 이거 투자했으면 굉장히 안 좋았다. 적자 폭이 일단은 줄어드는 거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수주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가 LNG나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얘가 조금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개념이 있고 작년에 주식이 많이 안 빠졌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좋은데 말 그대로 그죠. 올해 2분기에 1분기에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못했다. 그러니까 예상치를 하회했다. 뭐 그런 부분이 현대미포조선의 올해 주가 흐름이 나빴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가를 한번 보시면요. 대우조선해양 차트 보시면 일단은 뭐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닌데 이렇게 꾸역꾸역 이렇게 뭐 시소를 잤지만 60% 올랐어요 올해. 많이 오른 거죠. 삼성중공업도 한번 볼까요? 얘는 올해 16% 올랐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16% 올랐고요. 작년 12월 말 대비. 어, 현대미포조선은 오히려 빠졌고 얘는 오히려 주가가 빠졌고 이제 고개를 들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중공업은 조금 올랐죠. 16% 정도. 그러니까 뭐 그렇게 대우조선 해양 빼고는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삼성중공업은 시가총액이 너무 높고요, 사실은. 대우조선해양은 너무 많이 올랐고 기대감으로 현대미포조선은 올 1분기 실적이 좀 저조했고 그나마 HD 현대중공업이 많이 오르지도 않았으면서 실적이 굉장히 빨리 턴어라운드 했다. 뭐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 네 업체를 비교해드리면, 뭐 간단히 비교해서 보는 게 제일 편하니까요. 어, 자,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봐야 여러분들도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규모도 알 수 있고.
3조, 삼성전자 5조, HD 현대 10조, 현대 미포 3조. 그러니까 현대 미포하고 대우조선해하고 비슷하고요. 자, 매출보다는 사실 수주가 중요한데 뭐 내내 뭐 수주가 반영되는 게 매출이니까 보시면 3년 동안 반영되는 거니까요. 건설하고 똑같이. 이걸 보는 게 낫겠네. 작년도 영업이익 보시면 역시 제일 많이 부러졌으니까 주가가 제일 많이 빠졌고 그래서 그 다음에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빠졌고 그러니까 작년에 제일 많이 부러진 종목들이 그나마 많이 올해부터 이제 회복되니까 많이 올랐고요. 작년에 그나마 양호했던 종목이 들어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올해 연말로 이제 그동안에 퍼가 없어요. 뭐 계속 적자니까 퍼가 없잖아요. 마이너스인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퍼가 보이는데 요걸 보시면 이제 어떤 종목이 싸다 비싸다를 이제는 판단할 수 있겠죠. 보시면 HD 현대중공업이 제일 싸죠.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고만고만하니까 볼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현대중공업도 뭐 크게 싼 건 아니에요. 고만고만하다. 자, 부채 비율은요, 이거는 어, 대우조선 해양은 1500%예요. 엄청나죠. 나머지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비슷하고, 뭐 현대비프는 원래 좋았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올해 상승률 보시면 대우조선해양이 53% 상승했고 16%, 2.7%. 그러니까 여러분 딱 봐도 뭐 투자할 종목 보여요? 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많이 올라서 좀 부담. 얘는 시가총액이 좀 높아서 부담. 그나마 안정적인 건데 얘는 주가 흐름이 너무 느려서 부담. 얘는 올해 실적 개선을 늦게 해서 부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단의 기준은 뭐다?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다. 일단 분석해 보니까. 그러면 수주가 앞으로 또 좀 더 이어지느냐? 아니면 또 외국인이 좀 더 땡겨줄 수 있느냐? 외국인은 지금 땡기고는 있습니다. 워낙 반도체 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조선 쪽까지 올 여력이 안 돼서 그런데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종목은 지금 반도체, 조선, 자동차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크게. 산업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수주가 좀 더 뭐 카타르라든가 캐나다에서 터져가지고 확실하게 그런 걸 보여준다 그러면 수급이 왈칵 들어올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다. 근데 만약 그게 안 되면 주가가 지금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 기간 기간 조정을 받거나 못 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잘못 들어오면 여기서 물릴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판단의 기준은 뭐다? 수주가 2, 3년 더 갈 것 같으냐. 그 다음에 외국인이 반도체 땡겼으니까 자동차 조선 쪽으로 좀 더 들어오느냐. 이런 부분하고 올해 2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확실하게 하느냐.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땡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이것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조선 기자재 쪽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게 훨씬 더 자동차보다는 자동차 부품주가 가듯이 이런 것들 더 올랐잖아요. 조선주보다 동성화인텍 뭐 대우지산은 11% 올랐지만 한국카본 한국 재무제표가 너무 좋아요. 이런 기자재들은 이런 것들을 조선주가 부담스럽다고 이런 걸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자재 태광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성광밴드 이건 얼마 전에 해드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이로코리아 이건 거의 안 올랐죠. 하이로고 자, 조선주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조선 기자재로 가시라. 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한국 카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성화인텍 그 다음에 태광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뭐, 성광밴드 이런 것들 조선주가 가는 종목들이죠. 어, 하이 하이로코리아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자 조선주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조선 기자재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조금 조선주가 오늘 좀 시장에서 가장 급등을 했는데 좀 애매해요. 안 사자니 올해 수주가 너무 좋을 것 같고
참, 주가가 또 한 단계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사전이 재무제표 보면 앞으로 3년 이상은 좋아져야 좋아질 것 같은데, 그 3년 동안 호황이 올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의문스럽고, 그렇습니다. 외국인의 움직임을 보면 사고도 쉽고, 그 다음에 수주 전망이나 이런 걸 보면, 사고도 쉽습니다, 사실은. 근데 참 사고 싶은 마음과 너무나 훼손된 재무제표가 나쁜 거, 이것이 지금 부딪혀 있어요. 지금 지점에서는. 그래서 약간 사고 싶은 마음이 조금 높긴 높은데, 굳이 무리해서 사고 싶지는 않다. 이 정도예요. 굉장히 애매한 지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종목별로. 근데 조선주가 한번 가면 미치게 가요. 이게 사실은. 진짜로. 사이클 제대로 타면. 그래서 앞으로 3년 사이클이 굉장히 올 것 같다. 그러면 음, 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선주를 좀 담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지금은 오늘은 담기는 그렇죠. 그래서 잘 지켜보시고요. 오늘 가격을 기준으로 좀 내려온다 그러면 좀 담아 보시고요. 쭉쭉 더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